안녕하세요. 일관대내석 직관영어 상병성입니다. 오늘은 뭐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래도 좀 경력이 좀 차다 보니까 처음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 강사분들, 뭐 선생님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뭐 처음 분필을 잡았다 이런 표현에서 있는 것처럼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과는 어떻게 보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군인으로 치면 거의 총과 총알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 워터초크라든지 물백목이라든지 뭐 마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리지널 칠판에서 사용하는 그 분필입니다. 분필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황산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분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산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분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탄산칼륨이 아니라 칼슘이네요. 칼슘입니다. 탄산칼슘 보시면 황산칼슘 분필이 있는데, 황산칼슘 분필은 쉽게 얘기하면 석고예요. 석고. 그리고 탄산칼슘은 쉽게 얘기하면 조개 껍질입니다. 요즘에는 조개 껍질을 재활용해가지고 갈아가지고 탄산칼슘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 주성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황산칼슘은 가볍습니다. 탄산칼슘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황산칼슘은 되게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한 절반의 무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탄산칼슘에. 얘는 먼지가 잘 날아다닙니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로폼처럼 잘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필가루가 막 퍼지는 거는, 예전에 오래전에 다니셨던 분들 대부분 학교에서 황산칼슘 분필, 석고필 썼거든요. 이것이 풀풀 날리는 거고요. 요즘에 탄산칼슘 분필은 먼지 거의 안 날립니다. 거의 뚝뚝 떨어져요.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얘는 몸에 나쁘다. 기관지에 들어가면 막 뭐 진폐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까 둘 다 식품에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인체는 무해한 그 성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뭘 쓰느냐는 사실 뭐 건강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로 황산칼슘 쓰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쓰십니다. 왜? 그래프 그릴 때 이게 뻑뻑하거든요. 쓸 때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탄산칼슘 분필은 되게 부드럽다. 잘 써집니다. 영어 선생님들은 보통 부드럽게 이렇게 필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탄산칼슘,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탄산칼슘 분필입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분필을 많이 쓰고요. 수학 선생님들도 요즘에 탄산칼슘 많이 쓰시지만, 옛날 선생님들 보시면 진짜 원 기가 막히게 그리는 선생님들 있어요. 뭐 대우선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의 삼각형 뭐 그래프 그릴 때 직선 쫙쫙 나오는 거, 뻑뻑함이 있으면 그게 잘 그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셨어요. 근데 요것들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황산칼슘 분필과 탄산칼슘 분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잘 안 지워집니다. 황산칼슘 쓰는 것도 뻑뻑하지만 지우는 것도 되게 잘 안 지워져요. 근데 탄산칼슘은 잘 지워져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갈수록 탄산칼슘 분필이 많아지고, 이미 지금 시장은 탄산칼슘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황산칼슘 분필은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저는 이제 탄산칼슘 쓰는데, 이 탄산칼슘 분필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문교 같은 데서 나오는 되게 싼 탄산칼슘 분필, 되게 얇은 거, 학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탄산칼슘 분필, 요즘에 학교에서 못 쓰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원에서도 그냥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는 건 얇은 그 분필이거든요. 그 분필은 써짐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분필이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분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잘 써져야 돼요. 잘 써진다는 건 부드럽게 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필의 입자가 잘 칠판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필의 입자가 잘 묻어 있으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이 1번보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잘 지워질 것. 제가 나중에 이제 분필 필기한 거 잘 지우는 법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할 텐데 일단 잘 지워지는 분필이 정말 좋은 분필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하고로모라는 분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었었는데 상표권을 사 오셔가지고 세종물인다는 데서 아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교수님이 극찬했던 분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던 분필이죠, 하고로모. 근데 이 하고로모 분필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2번 잘 지워질 것에서 A+입니다. A+예요. 잘 써질 것에서는 사실은 하고로모 분필보다도 더 또렷하게 잘 써지는 분필을 제가 발견했어요. 써봤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 분필을 계속 사용하지 않느냐? 그 분필은 지워지잖아요, 잘. 지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깨끗하게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는 똑같이 지웠을 때 남는 입자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고로모는 기가 막히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고로모는 깔끔해져요, 칠판이. 근데 그 분필은 잘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써질 것에서 하고로모는 한 A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건 업체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분필은 써질 것에 있어서는 A+였어요. 근데 지워지는 거에서 막 B 이하입니다. B 이하예요. 문규 분필이 한 B, C 정도라고 얘기했을 때 B 정도? 얘도 한 B- 정도 되겠네요. 진짜 안 지워졌어요. 그래서 많이 샀거든요. 한 몇만 원어치 샀는데 그 분필 나중에 그냥 학원에 갖다 줘 버렸습니다. 쓰실 분 있으면 쓰시라고. 그것도 칠판에 따라서 칠판이 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분필이 잘 안 먹는 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칠판이라고 하는 건 잘 안 써져요. 거의 안 묻습니다. 하고로모도 잘 안 묻는 칠판이 가끔 있어요. 물걸레 같은 거 계속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학원들이 있는데 이게 닦아도 되는 칠판이 있는데 닦으면 안 되는 칠판이 있습니다. 닦으면 쉽게 얘기해서 맨질맨질해집니다. 맨질맨질해지게 되면 안 써져요. 거기다가 문교 분필 같은 걸로 막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피가 나옵니다.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 분필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이 불필,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는 이 불필 쓰면 써져요. 그리고 지우면 여기보다는 잘 지워질 겁니다. 이 칠판보다는. 그래서 그런 칠판에서 특이하게 좋은 그런 색감과 훨씬 하고로모보다 훨씬 색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더 빨갛고 노란색은 더 노랗고 흰색도 더 하얗고 더 좋아요. 진짜 안 지워져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유성 느낌? 유분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차이점이 있어요. 하고로는 유분이 있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이 대부분 하고롬을 쓰고요. 하고롬은 특히 형광색이 많이 이쁘게 많이 나와 있어서 특히 인강에서는 형광 분필이 인강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형광색의 분필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또 인강에서도 제가 옛날에 이투스에서 인강은 안 했지만 이투스에서 강의 촬영 같은 건 여러 번 했었거든요. 청소학원의 방송 강의용을 이투스에 촬영했는데 그럴 때도 거기도 하고롬 썼고요. 스카이드에서 인강할 때도 역시 하고롬 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강은 다 하고롬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필계의 명품이 하고롬이라서 아마 이거 쓰시고 나면 다른 거를 못 쓰실 겁니다. 다른 거를. 왜? 잘 써질 것보다도 잘 지워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분필이 좋으면 수업할 때 기분도 좋고
그리고 특이한 색깔. 그러니까 형광분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비싸요. 근데 형광분필을 제 생각에는 막 색색이 모든 걸 다 쓰는 것보다도 포인트 주실 때 이렇게 하나 정도의 색깔, 뭐 이 색깔도 이쁘지만 보라색도 이쁘더라고요. 보라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앙색이라든지 포인트 있는 걸 쓰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노란색 같은 경우는 형광분필이나 일반 분필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분필 쓰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노란색은 형광분필하고 일반 분필 봤을 때 큰 차이 없어요. 뭐 인강 촬영을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일반 분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파란색도 역시 일반 분필이 나쁘지 않습니다. 형광분필은 파란색이 이거보다 약간 좀 옅게 나와요. 그래서 색깔을 강조할 때는 일반 파란색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해서 분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틈틈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필 이제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거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분필 쓰는 거를 봐도 이 강사 경력 몇 년 차다 느낌 오는데, 지우는 거 보면 이 사람 강의 좀 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울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